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휴가를 보내고 컴백을 했는데 증시 보니까 깝깝하더라고요. 저 없는 사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무역 전쟁, 극적인 타결이 있을 것이다. 일부 이런 희망과 기대가 있었는데 예정대로 이 분쟁이 진행이 되면서 말 그대로 글로벌 증시가 뒤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 역시나 위축되고 있다. 증시에서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이상으로 무역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반등 기회를 모색해봐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싣고 전략을 정비해야 될까요? 박앵커의 올백 포트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오늘 휴가에서 복귀하고 상당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가기 전에 팔지 않았냐?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요. 포트 들여다보면서 이 전략을 좀 정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종목에 대한 의견 공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힘듦에도 그럼에도 해내는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자, 돌아왔더니 포트가 깜깜하네요.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고 또 개선을 시켜야 되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벌써부터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포트에 대해서 걱정도 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과 의견 나누면서 또 이분들과도 종목에 대한 전략을 챙겨봐야겠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두 분이에요. 박재영 사장님, 권홍섭 주임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돌아왔는데 스튜디오가 이렇게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저는 새로운 회사에 다니고 있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박 차장님 어떻습니까? 저희 분위기 괜찮아졌죠? 굉장히 좋아졌고요. 저도 이런데 조금 알고 있어서 네. 살짝 얼마 들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렇게 하려면 돈이 꽤 들었을 텐데 맞아요. 투자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네. 그러네요. 회사에서 돈을 썼는데 저희가 좀 돈을 벌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포트가 만만치 않아요. 권 주임님, 일주일 저희 쉬고 왔는데 저나 박 차장님이 약간 헬스케지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권 주임님은 막 윤이 반짝반짝 나요. 안 하시는 동안 너무 좋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일주일 정도 장을 보면서 굉장히 약간 좀 그래도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번 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해가지고 한번 리프레시하는 기념으로 해가지고 한번 잘 이끌어 볼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또 다시 한번 그 방송 시청하면서 종목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상담 이런 것들 많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다 한번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권주인님이 리프레시 됐다. 나는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의견 주셨던 만큼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채팅창 좀 볼까요?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이렇게 막 수다 떨고 채팅하고 이랬었는데 유럽 가니까요. 스페인 가니까 말이 안 통하니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굉장히 심심하면서도 그래도 좀 평화롭게 보내는데요. 볼까요? 카라님이 아마 우리 수연님이신 것 같아요. 민영 앵커님 드디어 복귀신가요? 넘나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민영님, 박 차장님, 권주임님 모두 보고 싶었어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김갑환님께서 민영 앵커님 FNF 안스빔. 진짜 안구에 습기 찹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잠시 후에. 또 혜민님, 주총님 다들 의견 올려주셨네요. 민영 아름님부터 해서요. 에드워드 방님 안녕하세요. 건우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앞으로 의견도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목표 말씀드려야겠죠. 7월이 시작됐고요. 저는 일주일간 공백을 가졌고 박앵커의 올백도 함께 쉬었습니다. 7월의 목표는 얼굴에 누가 모자이크 처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얼굴로 이 얘기하기가 너무 민망한데 원금 회복입니다, 여러분. 일단 지수 흔들리면서 포트 같이 흔들렸고요. 솔직하게 지금 현실을 직시해야겠죠. 포트 상황 좋지 않습니다. 5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5개 종목 중에 딱 한 종목이죠. 더존 비존을 제외하고 지금 모두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손실 폭을 놓고 봤을 때는 마지막으로 샀었던 FNF가 12% 손실이고요. 지금 더존 비존 같은 경우도 수익폭을 조금 줄였어요. 지금 6% 수익 구간. 나머지는 3, 4% 손실이라 시장과 좀 비슷하게 흘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FNF 문제네요. 12% 손실입니다. 걱정돼요. 원금 회복이 목표다 했더니 카라님, 우리 수연님이 또 원금 회복 크크 하셨는데 진짜 눈물 납니다. 좋습니다. 해결해 보죠. 지금 상황 보면서. 일단 FNF부터 들여다볼까요? FNF 박 차장님 얘기해 주실까요, 먼저? 많이 빠졌어요. 그 5거래일 동안 많이 빠졌는데 일단 관련된 쪽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호텔신라 같은 쪽도 급락하고 있고 사실 이제 5거래일 동안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 시장을 반영을 했다라고 본다면 막 그렇게 못 견딜 정도의 하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뭐 호텔신라 이런 쪽,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북한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못 갖고 왔다. 그리고 북한에서 좀 뭐 정말 날강도 같은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대북주들이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영향을 지금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손절선을 좀 정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FNF 실적에 대한 기대감, 펀더멘탈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분위기를 좀 봐가면서 대응을 저는 해보고 싶은데 이미 맞을 건 다 맞았어요. 이미 맞을 건 다 맞았고 여기서 네.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하락을 할 것이냐. 손실로 봤을 때는 지금 12% 정도지만 금액 얘기하면 좀 웃긴데 이제 500에서 10만 원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버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한 7만 원 정도 지지하는 선에서 한번 버텨보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V자 반등은 아닌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긴 나오고 있는데 V자형 반등은 아니다라고 보고 일단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되 너무 저점에서 이제 다 끝났어라고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조금 더 버텨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상 외네요. 박 차장님이면 한 12% 손실이면 전 당연히 오늘 손절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 같았는데 버텨보자라면서 가격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7만 원권 지지 여부 보자라고요. 권주임님 동의하세요? FNF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박건우님도 그렇고 우리 수연님도 그렇고요. FNF 저희와 함께 사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깝깝했거든요. 권주임님도 동의하시는 의견일까요? 예, 우선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의하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그 시장 장세가 이제 과매수 구간에 있던 종목들이 고점을 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급 쪽으로도 보자면 기관 쪽에서 보면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은행권 그리고 투신 이쪽에서 보험에서 기관 매수 물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조정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손실 구간이더라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뭐 저가 이제 좀 분할 매수로 해서 일단 하반기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는 투자 전략이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FNF 그리고 뭐 한섬 이런 그 종목들이 패션 쪽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제 중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기엔 저희가 포트를 바꿔서 수익을 또 올려나가야 하는데 좀 고민스러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앞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중학교 4학년이 퍼블장이님이셨죠? 차라리 삼화전기 들어갈 걸. 삼화전기 저희 10% 수익 내고 팔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더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서 아쉽기도 했는데 저 휴가 시즌에 삼화전기 움직임 너무 좋았고요.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화전기뿐만 아니죠. 오늘 뭐 삼화콘덴서, 삼성전기 등의 MLCC 콘덴서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살짝 얘기해 볼까요? 박 차장님, 삼화콘덴서 그간 자주 얘기를 주셨었잖아요. 오늘 또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제 어닝 시즌 다가오니까 또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2분기도 좋고 3분기도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MLCC 장기적인 호황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만 원을 넘어섰죠. 10만 원 넘어서면 호가가 500원 단위로 바뀝니다. 이것도 사실 이 마디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요. 맞아요. 이 호가 단위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 이런 변동성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몇 호가만 바뀌어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마콘데서 뭐 삼성전기 뭐 둘 다 긍정적으로 보고요. 사마전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그런 쪽 중소형주나 이런 좀 팔딱팔딱거리는 종목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한번 이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전해 콘덴서라는 게 지금은 가정용으로 쓰이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 모멘텀이 지금 있기 때문에 자동차용으로 전해 콘덴서가 사용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승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생각나는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들에 대해서 쭉쭉 이야기를 해나가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남자의 종목을 점검을 하고 나서 또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주일 쉬고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심기일전에서 골라오셨을지 두 남자의 종목 곧장 확인하시죠.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우리에겐 익숙해요. TCK 그리고 EM텍 이야기 주셨고요. 권주임님의 종목도 익숙합니다. ST팜, 알테오젠 한 번씩 나왔던 종목들이에요. 다시 한번 바이오 쪽에 대해서 거론들이 솔솔 되고 있는데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권주임님. 네. 박건우님께서 뭐 권주임님 코어스템 진단 한번 부탁드립니다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권주임님의 종목 다 바이오 종목인 만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바이오주 좋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도로바이오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네. ST팜 먼저 얘기 나눠볼까요? 5일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5거래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남북 경협주 관련된 수급이 둔화되면서 이제 바이오 제약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와 남북 경협주의 수급 관계는 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가 쉬게 되면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인데 바이오가 가장 큰 탄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일단 먼저 회사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원료 의약품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길리어드사의 그 신형 간염 치료제에 대한 원료를 공급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좀 이제 매출 부진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신약 개발 쪽으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쪽에서는 이제 대장암 치료제 관련돼서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RNA 기반으로 한 치료제가 대두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그 미국의 이제 바이오 3대 테마를 보자면 이제 올리고 유클레오타이드 그리고 그 카티라는 이제 표적 항암 치료제 그리고 이제 항체 신약 이런 쪽으로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한 어느 정도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정도에 이 RNA 기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이 회사가 한번 리레이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올리고 핵산 치료제 관련돼서는 전 세계의 공장이 3개밖에 없습니다. 첫째 제일 큰 공장이 이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인데요. 이 ST팜이 가지고 있는 원료 시장에 차지하는 부분이 전 세계 3손가락에 든다는 점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는 거기에 대한 이제 반월 공장의 공장 증설을 완료를 했는데 기존 50kg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현재 650kg까지 증설을 하는 750kg까지 증설하는 그러한 그 증설 효과로 인해서 아마 10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을 할 것이다. 거기에 이제 마침일 모멘텀이 발생할 것이 뭐냐면 다국적 제약사가 이 올리고 핵산 치료제를 가지고 임상 3상에 돌입을 할 경우에는 매출액이 곧바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하반기 기대감으로써 최근 들어서 5거래 연속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조금 라운드를 그리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현재 이제 일봉 흐름상 121선을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가격 지지를 앞으로 좀 할 것이라 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4만 원대만 이제 지지를 하게 된다면 그 위에 고점 구간이 4만 9천 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ST팜이요. 일단 외국인가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5일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4만 700원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좀 바라볼만 하다라고 언급을 주셨어요. 4월 27일에 사실 권주임님이 이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하셨었기도 했고요. ST팜 어떨까요, 박 차장님? 박 차장님 바이오 쪽에 아직까지 크게 관심을 안 두고 계셨잖아요, 그간. 이제 좀 봐도 될까요?
글쎄요. 바이오 뉴스가 있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치매 치료제 임상 이상 성공 바이오젠에서 네.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치매 치료제는 대부분의 빅파마들이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임상 이상 성공하면서 또 한 번 바이오 붐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바이오 낙폭도 조금 있었고 한번 지켜볼 만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사태가 좀 어떻게 일단락되고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서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바이오 섹터다라고 보고요. 지금 뭐 낙폭도 좀 있고 실적 기대감이 있는 이제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업체들 선별해서 지켜보시면 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팜 얘기 나누고 있고요. 바이오 전반에 대한 의견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곧장 다음 종목 가죠. 박 차장님의 종목이요. 오늘은요. 한번 말씀 주셨던 TCK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TCK를 제 기억엔 5월 달에 말씀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반도체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력 제품인 씩링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씩링이 뭐였죠? 카바이드.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해도 뭐 탄화규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는 씩링. 이 네.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1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이 엄청 뭐 매출도 좋았고 이익률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실적 시즌 때만 되면 주가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요. 주가도 좀 조정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가지고 나와봤고요. KB증권의 전망에 의하면 매출은 2분기 439억 원, 영업이익 149억 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요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회사들이 종종 있어요. 삼성도 반도체 사업부나 하이닉스의 반도체 사업부도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데 네. 소재나 장비 업체의 이익률이 30%대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좋은 기업들 많죠. 뭐 이제 포트에 담겨 있는 고영도 그렇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테스나라든지 유니테스도 지금 뭐 20에서 30%대 이익률을 계속 보이는데 이 회사 보시면요. HTS 한번 보여주시면 네. 2017년 3분기에 30%, 작년 2분기에 37%, 영업이익률이 작년 3분기에 무려 40%, 작년 4분기에 36%, 올해 1분기 33%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가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회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우위한 그런 업체입니다. 반도체 업체들은 이 제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TCK는 물건이 없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SK시솔믹스라든지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존의 실리콘에 비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내구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플라즈마 방식으로 이제 반도체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내구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도가 떨어져서 제품이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설비를 중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공장을 24시간 돌려도 모자랄 판에 공장을 멈춰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왜 증설 안 해요? 여기에도 또 이제 다른 업체들은 기술력이 딸려서 못 만들고 있는 거고요. TCK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네. 얼마 전에 대주주 이 회사가 도카이 케미칼, 이 TCK가 도카이 케미칼 코리아입니다. 이 도카이 케미칼이 2대 주주 KC한테 9% 지분을 넘겨받아서 최대 주주 지분이 44%까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30%, 20% 이렇게 지분 가진 애가 2명이 경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 증설할래? 그러면 2대 주주가 반대하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지분율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데 4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사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TCK는 과거부터 증설 한 번 할 때마다 영업이익률이 10%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30% 중반대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정말 이상한 게 증설할 때마다 주가가 빵빵 뛰어 올랐습니다. 올해도 이제 지분을 늘렸기 때문에 아마 이건 제 예상이지만 증설에 대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주가는 기관의 매도로 조금 하락했는데 좀 장기 투자하던 기관들이 좀 주식을 차익 실현했어요. 그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기하고 있는 이제 투자자한테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뭐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이 파란색 밑에 선을 보면 기관의 매도가 좀 나왔는데 네. 그것도 정말 웃긴 게 최근 조정 기간에서 다시 사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지분을 그렇게 크게 팔은 건 없었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가격 메리트도 생겼고 실적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앞으로 증설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삼박자가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다시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자 이야기 주셨는데요. TCK 그럼 근데 증설을 한다고 치면 증설할 때도 돈이 들잖아요. 그런 자금은 넉넉한 편이에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아마 유증이나 이런 걸 하진 않을 거예요. 유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이렇게 좋은 종목의 유증은 문제가 안 됩니다. 유증이라는 게 사실 주식시장을 볼 때 유증은 무조건 안 좋은 거다라고 보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에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아이템이 있는데 돈은 없어. 그러면 너희가 돈을 좀 주면 그 아이템으로 돈을 벌어서 나누자. 이게 네. 주식시장의 목적이거든요. 자본 차익을 위해서 주식시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증을 해서 내 주식을 조금 더 싸게 받아? 그런데 이익이 더 늘어나?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뭐 제가 반박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시네요. TCK 얘기를 주셨고요. 한껏 관심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요, TCK 저희 포트에 있는 또 다른 IT 종목이 고영이 있잖아요. 고영 때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참 좋은 얘기 많이 주셨는데 고영이 시원찮아서 약간 지금 마음이 갈라다가 고영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요. IT 종목 괜찮아요, 지금? 그러면 없었던 일주일 동안에 시원찮았던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시원찮았던 거요? 없죠. 주식 자체가 다 지금 박살이 났는데. FNF, 대상 뭐 다 지금 하락불이에요. 그러니까 더 준비 좀. 좋았어. 이게 시장의 영향이지. 시장이 안정이 되면 우리는 그 다음 타임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 타임. 시장이 안정화되고 어떤 것이 오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저는 낙폭과대한 종목들이 가장 빨리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그 다음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중국 수출과 관련 없는 뭐 그런 쪽, 내수 쪽 이런 쪽이 좋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사실 그 후자는 약간 좀 탈락한 것 같고 지금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본다면 어닝 시즌 시작했으니까 어닝 좋은 그런 종목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닝이 좋은 낙폭과대주 거기에 이제 거래량이나 수급까지 좋으면 금상첨화고 그렇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권주임님은요. 지금 뭐 포트 고영을 놓고 봤을 때 TCK 지금 접근 자리 괜찮다고 보세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고영까지 고려한 부분을 제외를 하면 TCK는 지금 현재 이제 상승 전환 추세에 이제 근접을 했다. 현재 일봉 흐름상 지금 21선과 61선 사이에 이제 경합을 벌이면서 이제 올라갈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차트 흐름상으로도 이제 거의 뭐 쓰리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 모양을 만들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기술적 분석 이외에도 현재 이 회사 재무를 보자면 ROE가 뭐 30% 가까이 나오는 우량한 기업이고 또한 유보율도 2000% 이상 가지고 있는 현금을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부분은 괜찮다 보여지고요. 고영의 부분에서도 잠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주가 부진의 흐름으로서 그러니까 그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주가 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탄력을 못 받아서 그렇지 향후에 만약에 상승이 된다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상승 여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한 그 미국에 있는 그런 그 3D 프린터 업체들도 현재 시황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보자면 두 가지 기업 다 좋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고영이나 TCK나 뭐 사실 시장 대비해서 고영 그렇게 나쁜 상황 아니고요. 선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목 교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얘기를 나눠가면서 계속 좀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권주임님의 다음 종목 듣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두 종목이었었죠. 첫 번째가 에스티팜 그리고 알테오젠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알테오젠 5월 8일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알테오젠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다시 바이오 관심 가져도 될 것인가? 관심 가져도 된다 이야기 주셨어요. 그렇다면 알테오젠 어떻게 봐야 될지? 네, 우선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지속형 성장 호르몬과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제약 바이오 전문 업체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지속형 성장 호르몬의 경우에는 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과 이제 그 공동 개발을 추진을 하면서 최근에는 그 보건복지부 과제에 선정이 되는 그런 뉴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허세핌 유방암 치료제와 관련된 이런 그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술 이전도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브라질의 경우에는 40% 쿼터를 판매량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계약도 체결을 했고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향후에 이런 그 앞으로 실적 모멘텀이 발생할 여지와 그리고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이 성장 호르몬을 바탕으로 유럽 인상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인상에 대한 진입을 보게 된다면 이런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다시 한번 위로 한번 튈 수 있다는 것을 좀 가정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현대세브란스와 공동 개발 이후에 그리고 보건복지부 과제 그리고 본부처 신약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면 굳이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안 하더라도 정부의 R&D 개발 비용을 지원받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재무 건전성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단 비대증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바탕으로 해서 말단 비대증 그 신약 개발이 이게 어느 정도 임상이 되고 한다면 우리가 당장 이게 상품화가 되지 않지만 에로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바로 수익 창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주가에 좀 상승 모멘텀을 작용할 것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기술적 분석 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46,000원 찍고 나서 뭐 바이오 전부 약간 좀 하락 추세에 일어났지만 121선을 지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이 거의 이제 바닥권을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권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제 36,0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걸 채팅창에 누가 올려주셨어요. 혜미님이시네요. 알테오젠 오늘 9% 이상 올라 있는데 오늘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이게 아침까지만 해도 이렇게 상승폭이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렇게 조금 이제 후반 들어서 조금 이제 좀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원칙상으로는 이제 오르는 종목을 쫓아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내일 정도에 한번 이제 보합 내지는 한번 이제 하락 1~2%의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그때 이제 눌림목에 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종가에서 만약에 한번 정도 밀린다면은 한번 종가에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한번 조정 올 때 들어가 보자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엘리오님도 뭐 같은 글을 올려주셨어요. 준비하고 오셨는데 권주임님 점심에 딱 터지니까 뭐 당황스러우실 것 같네요. 라고도 의견을 주시기도 했고요. 오늘 채팅창에 또 많은 분들이 반갑게 글 올려주셔서 기분은 좋은데요. 좀 수익이 나야 될 텐데 한편으로는 면목이 없기도 합니다. 이어 종목 보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의 다음 종목이요. TCK에 이어서 EM텍이에요. EM텍 요즘 보니까 수급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릴플러스 출시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것 같고요. EM텍 요즘에 전자담배 관련한 종목들 부쩍 얘기를 많이 주시는 느낌인데요. 아니었나요? 전자담배가 아니고 이제 KTNG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죠. 네. 이 회사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제 꽤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회사인데 갑자기 전자담배를 KTNG에 납품한다고 그래서 깜짝 네. 놀랐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피커 있죠. 여기 뭐 듣는 데 들어가는 스피커, 여기 출력하는 스피커, 뭐 마이크로 스피커 쪽에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본업은 그런 쪽인데요. 그쪽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라서 앞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자담배는 거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피커에 대한 기술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확장된 경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재밌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산업 자체가 그렇게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약간의 디스카운트를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부품주 전반이 안 좋거든요. 네. 그런데 이 회사는 과거부터 이 시총이 얼마 안 되는 회사인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스피커를 만드는 회사가 영세한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은 회사들이 막 경쟁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5년 동안 1,0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줄이기 위해서 자동화 공정, 베트남에도 공장을 지었고요. 삼성이 스마트폰을 어디서 만들죠? 베트남에서 만들잖아요. 베트남에 공장이 있으면 국내에서 스피커 만들어서 베트남에 수출해서 조립하는 그런 회사보다 엄청나게 단가를 낮추기 좋은 그런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업체들을 싹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경쟁 업체들이 많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살아남은 EM텍이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스피커 기술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커를 가지고 바이오 산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보청기가 원격질? 있어요. 보청기. 네.
보청기가 우리가 사실 이제 나이를 먹으면 관절이 안 좋아지고 눈이 안 좋아지고 그렇다라고 하지만 귀도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할머니들 목소리가 커지시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안 들리니까. 그런데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보청기의 수요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이 회사가요, 바이오 사운드 랩이라는 뭐 삼성에서 벤처로 해서 나온 그 회사, 보청기를 개발하는 회사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요. BSL이라는 회사를 얼마 전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요, 미국의 바이오소닉 사운드사와 거래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보청기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그런 회사들을 하나씩 지분 투자하고 인수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BA 스피커라는 전 세계에서 5개 정도만 회사만이 만들 수 있는 그 스피커 기술을 개발을 완료를 했거든요. 고성능 그 이어폰이라든지 아니면 소리 전달, 손실이 적게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다 보니까 아마 그 보청기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스마트폰 부품주의 밸류에이션을 받던 회사가 보청기를 개발했다? 아니면 뭐 납품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바이오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장영석 님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00% 이상 하락했던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주가는 굉장히 좋죠. 이런 모멘텀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차장님은 실적 안 좋은 종목 안 본다면서요. 저는 이제 미래를 보는 눈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이 회사가 주식에서 가장 좋은 게 그거잖아요. 실적이 안 좋아서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이 회사가 앞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해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거 사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많지 않아서 모든 종목에 다 대입을 안 하는데 이 회사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지금 부품에 대한 스마트폰 이제 리시버라는 이런 부품만 납품하고 있어요. 부품은 이익률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LG전자로부터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완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KT&G에 전자담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품이 아니고 완제품이잖아요. 네. 이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1월 달에 서울 경기권에만 납품을 하다가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가 돼요. 맞아요. 그럼 매출이 늘어나겠죠. 이익도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좋아지는 추이고 앞으로 보청기라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만 보더라도 뭐 굉장해요. 수급도 굉장히 좋고 차트를 보면 여러 번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 뚫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이 주식이라는 것도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엠텍도 그러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실적이 좋게 나오면 여기 고점 돌파했고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봐서요. 오늘 한번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EM택까지 해서 두 분의 두 종목씩 4개를 모두 들은 상황이고요.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뭐 채팅창에 앞서 나왔던 이야기 질문을 드려볼게요. 건우님이 코아스템 얘기해 주셨거든요. 건우님이 코아스템을 좀 오래 들고 계신 느낌이 들어요. 자주자주 질문을 보내주셔서요. 권주임님 얘기해 주실까요? 바이오건? 네, 이제 코아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그러한 그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코아스템이 가지고 있는 루프소에 대한 신약 개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줄기세포 섹터를 보자면 이제 메디포스트, 그리고 안트로젠, 뭐 파미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 회사의 지금 주가 수준은 굉장히 좀 저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 관련된 수급이 어느 정도 바이오 섹터에 돌게 된다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캐몬 이런 그 실적들이 이제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고 2분기부터도 다시 한번 이제 그러한 그 흑자 전환 흐름을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현재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이제 다른 파미셀이나 안트로젠 이런 그 줄기세포 관련주들처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바이오 수급만 돌아가게 된다면은 이게 좀 탄력이 큽니다. 탄력이 뭐 장중에 거의 뭐 6%, 7%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121선을 지지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괜찮고요. 만약 주봉 흐름상 61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손절을 하지만 아마 거기까지 가격대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손실 구간이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향후에 줄기세포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제 21선까지 터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21선의 가격대는 한 16,3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하반기 내지 상반기 정도에는 미국 FDA 임상과 그리고 US FDA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 현재 많이 그 시가처 코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고 약간 조금 중기적으로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아스템 답변해 주셨고요. 음악이 벌써 나오는데요. 딱 하나만, 박 차장님. 네. 고영과 TCK 종목 교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영 빼고 TCK 넣는다? 저는 그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요? 네. 괜찮아요? 네, 둘 다 뭐 비슷한데 지금 보니까 고영이 손실이 조금 있네요. 네, 4% 손실입니다. 4만 원 정도 손해. 굳이 바꿀 필요 있을까요? 그러면, 그래요? 네. 그럼 오늘 장 포트는 그대로 두고 가는 걸로 해볼까요? 건주님 끄덕끄덕 하셨는데 그래요? LGU 플러스 양태준 대리님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 손실이긴 한데 뭐 시장 대비 선전이죠. 오늘 장 2%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우선적으로 이제 지수 영향을 좀 돌림이 나오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옵션 만기가 도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포트를 뭐 굳이 안 바꾸셔도 일단은 뭐 이번 주만 좀 지나게 된다면 괜찮은 포트가 좀 수익률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더 준비 중 LGU 플러스 고영을 셋이 다 팔아버리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온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더 준비 중 수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수익 구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요. Yes or No로만 박 차장님. No. No. 항상 이러네요. 일단은 조금 상황을 지켜볼게요. FNF는 제가 좀 낙폭을 줄일 때쯤 매도를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웬만하면 수익으로 매도하고 싶고요. 더 좀비존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이니까 넉넉히 좀 두고 보고 싶기도 한데요. 오늘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포트. 제가 포트를 좀 지난 6월부터 해서 좀 보수적으로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종목 교체를 하지 않겠습니다. 늘 시간이 아쉽네요. 벌써 채팅창에 또 많은 분들이 아쉽다라고 마무리 시간 올려주셨어요. 오늘은 포트 건들지 않고요. 내일 또 새롭게 좀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좀 집중으로 전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 지금 나가실 때 제가 쫓아나가서 같이 전략 좀 더 따져보도록 할게요. 민망하지만 그래도 7월 원금 회복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전략도 많이 주세요. 좋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할까요? 박앵커의 올백 코너 마무리합니다. 박재영 사장님, 권홍섭 주임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